자, 이번에는 확률의 뜻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확률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풀기 전에 확률 단원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올 용어들의 정의를 배워보는 시간이 될 거야. 먼저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확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통계적 확률, 두 번째는 수학적 확률이라 그래. 이 둘의 차이를 실제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자면,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해라 라고 했을 때, 통계적 확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러 번 던져보고 총 시행 횟수분의 실제로 1이 나온 횟수를 구하는 거야. 그리고 수학적 확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진짜 그냥 예상하는 대로 주사위 눈 6개 중에 1의 눈이 1개니까 6분의 1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통계적 확률은 실제로 해본 결과에 대한 확률이고, 수학적 확률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지금부터 수학적 확률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야. 우선 확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가장 먼저 알고 있어야 될 용어가 바로 이 시행이라는 단어야. 시행의 교과서적 의미는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정해지는 실험이나 관찰이라고 적혀 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게.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지기도 어떤 시행이야. 계속 같은 조건으로 던지게 되고 주사위 눈이 나올 확률이 계속 우연으로 결정이 되잖아. 그리고 동전 던지기도 마찬가지겠지. 계속 똑같은 조건으로 동전을 던질 수 있고, 그리고 그 결과 앞면과 뒷면이 나오는 것들이 우연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 또 제비 뽑기 같은 것도 시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바로 시행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용어가 바로 표본 공간이라는 용어고, S라고 주로 표현을 해. 표본 공간의 교과서적 의미는 시행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이라는 뜻인데, 이것도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주사위 던지기라는 시행을 했을 때는 표본 공간 S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 그러니까 1, 2, 3, 4, 5, 6의 집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S 안에 1, 2, 3, 4, 5, 6이 모여있는 모양이 되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동전 던지기라는 시행이었다면 표본 공간 S는 동전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 앞면 혹은 뒷면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겠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전 2개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이라면 어떨까? 이랬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은 앞, 앞뒤, 뒤앞, 뒤뒤, 이렇게 4가지가 되겠지. 그림으로는 이렇게 나올 거고, 이제 표본 공간이 어떤 건지 알겠지? 그러니까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용어, 사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자.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시행이 아까처럼 동전 2개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이었다면 표본 공간은 이렇게 되겠지. 그때 사건 A가 두 동전이 같은 면이 나올 사건이라고 하면 그 의미에 맞게 부분 집합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A는 앞, 뒤가 원소인 집합이 되겠지. 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질 때 홀수의 눈이 나올 사건에 대해서 구해보려고 하면, 주사위를 던지는 게 아까 배웠던 시행이 되는 거고, 시행이 결정되면 표본 공간이 결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안에 1, 2, 3, 4, 5, 6이 들어오고, 근데 이 중에서 홀수의 눈이 나올 사건, 자, 이 사건을 A라고 해보면 이렇게 홀수들만 골라주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A는 1, 3, 5가 원소인 집합이 되겠지. 물론 이렇게 웬만한 사건들이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건은 기본적으로 집합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둬야 돼. 사건은 집합이다. 자, 이제 드디어 확률의 뜻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는 PA라고 표시를 해. 그리고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표본 공간 S, 즉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 분의 사건 A의 원소의 개수, 즉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렇게 구하고 나면 확률 PA는 0에서 1 사이의 숫자가 되는데, 확률이 0이라는 뜻은 그 사건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고, 확률이 1이라는 뜻은 무조건 일어난다는 뜻이야. 자, 다시 그림으로 돌아와서 이 집합 안에 있는 이 원소들 있지. 이 원소들을 우리는 바로 근원 사건이라고 해. 그러니까 근원 사건은 바로 그 집합의 원소를 의미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 근원 사건에 대해서 꼭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확률에서는 이 모든 근원 사건들을 다 다른 걸로 본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게. 111, 232 적힌 카드 중에서 한 개를 뽑을 때 홀수가 나올 확률은? 그러면 여기까지가 시행이겠지. 그리고 홀수가 나올 사건에 대한 확률을 구하라는 거잖아. 자, 그럼 전체 표본 공간부터 구해보자. 나올 수 있는 숫자가 1, 2, 3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지. 그 중에서 홀수가 나올 사건이라 그랬으니까 1이나 3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확률은 3분의 2다 라고 풀면 틀리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1이 한 개가 아니라 세 개가 돼야 되고, 이 세 개를 다 다르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다 같은 1로 보지 않겠다는 거지. 그러면 111, 2, 3이 표본 공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전체 개수는 5개, 그 중에서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4가지가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이번엔 여사건에 대해서 배워보자. 여사건이라는 건 이렇게 표본 공간이 있고 여기 안에 사건 A가 있다고 하면 이 A를 제외한 여부분, 이 부분을 A의 여사건이라고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기호가 있으면 사건 A의 여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건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여사건의 확률은 어떻게 구하냐? 자, 전체에서 A가 일어나지 않을 사건이라고 그랬으니까 A가 일어날 확률만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전체 확률 1에서 A가 일어날 확률 PA를 빼주는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문제에 적어도라는 표현이 있다면 여사건으로 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문제 한번 보자. 10개 제비 중 당첨 제비가 3개래. 이 중에서 임의로 2개를 뽑는데 적어도 1개가 당첨 제비일 확률이라고 그랬어. 자, 임의로 2개를 뽑는다는 게 시행이 될 거고, 적어도 1개가 당첨 제비일 사건을 사건 A라고 해보면, 우리가 적어도라는 단어를 보면 여사건으로 풀기로 했었잖아. 그러니까 PA를 구할 땐 1에서 여사건의 확률을 빼주겠다는 거지. 여기서 사건 A의 여사건이라고 하면 적어도 1개가 당첨되는 거에 반대니까 당첨 제비가 1개도 없을 확률인 거지.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 10개 중에 2개를 뽑는 10C 2분의 7C 2, 그러니까 꽝 7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 그게 바로 여사건의 확률이 될 거고, 계산해보면 45분의 28이니까 1에서 45분의 28을 빼면 45분의 17이 답이 된다는 거야. 여사건의 확률은 이런 식으로 풀면 돼. 자, 그리고 배반 사건에 대해서 배울 건데, 배반 사건은 생각보다 쉬워. 사건 A랑 사건 B가 교집합이 없을 때 서로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표본 공간 안에 사건 A와 B가 교집합이 없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확률의 덧셈 정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자. 사건 A가 일어나거나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는 PA 합 B라고 표현을 하고,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PA 더하기 PB에서 PA 교비를 한번 빼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교집합의 확률을 한번 빼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A와 B의 합집합의 확률은 A의 확률에다가 B의 확률을 더하면 되는데, 지금 가운데 부분이 2번 더해졌잖아. 그러니까 한번 빼주는 거야. 별거 없지? 그러니까 사건 A가 일어나거나 B가 일어날 확률을 PA 합 B라고 하고, 이렇게 A거나 B, A 또는 B, A or B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것들을 다 확률의 덧셈 정리로 풀어주면 된다는 거야. 오늘 배운 용어들은 앞으로 확률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용어들이기 때문에 이해만 하지 말고 꼭 암기하고 넘어가 주길 바래.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